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주간 총정리 첫 번째 시간 배경음악이 다른 음악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주간 총정리 부분이라서 다른 음악을 한번 살짝 바꿔봤습니다. 자, 주간 총정리 부분들을 어떤 내용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한번 리스트를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리스트를 한 8개인가 9개인가를 뽑았는데 한 3가지 4가지 얘기했더니 한 3개 4개 부분들 녹음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몇 부까지 이걸 구애하지 않고 어차피 이번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아무래도 그 증시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조금씩 컴백하는 모습들이 좀 들리고 있어요. 주식시장을 떠나셨다가 조금씩 유입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시는구나. 단계 고점이 아닌가 하는 불안심리하고,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아무튼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올바르게 투자를 하시면 어차피 주식시장 7월달부터 3000선, 그리고 코스닥 700포인트를 얘기해드렸는데 오늘 701포인트가 넘어섰어요. 하는 사이에 7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간에는 코스닥, 무엇이 지금 추가 상승 700포인트 부분들을 만들었는가, 추가 상승 부분들은 가능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마감 시황이라든지 아침 브리핑 부분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간하고 최근의 트렌드 부분들까지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시장 지수 코스닥 630포인트 하락 부분들 나왔을 때 7월달부터 이제 변동성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박스권 파동 부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종합지수가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도 620포인트까지 첫 번째 하락 파동 부분이 나왔었죠. 그 시점에 이제 우리가 630포인트 기준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내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이었나요? 그 코드 번호 제가 알려드렸었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있다. 이건 지수를 커버하는 상품이고 지수가 반대기 나왔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의 상품 부분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로 거의 한 20% 준하는 수익 부분들을 올렸어요. 방송에서 추천드렸고, 추천이라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그냥 낙폭 부분들이 커졌습니다. 어차피 방송에서 추천 부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드렸다는 의미보다는 시장 흐름 부분들이 지금 저가 지수가 돌리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파생에 준하는 요즘에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ETF 쪽에 상당히 상품이 많이 개발이 됐고 우리가 원유 선물도 여러분들한테 뭐 달러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 91선에서 95선까지 95.5 이 정도 전후에서는 일단 차익 챙기시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것도 보면 그리고 이제 95 정도 선에서 달러 약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전에 유로화의 어떤 오버슈팅 부분들 이런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뭔가 ETF 상품 부분들 달러 인버스 있고 달러 선물 레버리지가 있고 달러 선물 인버스 상품들이 ETF 상품이 다 있어요. 원유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원자재, 구리, 니켈,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 이런 상품들까지 다 ETF 상품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쪽 ETF 상품 부분들은 조금 뭡니까? 호가가 아직 많은 거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호가가 조금 탄탄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중소형주처럼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추세가 딱 보이면 더 안전하게 추세가 보이는 파동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워낙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작은 조막선 세력들이 그걸 전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원자재 쪽에 비하면 너무 작은 시장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 잡으신 부분들을 가질 수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중대형이라 하기는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중대형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중대형이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메이저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 시장 신흥국 부분들은 주락펴락할 수 있는 자금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특히 더 그거에 약간 양은 냄비 같은 그런 성격 부분들이 좀 강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 파이 자체가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묵직하게 흘러가는 흐름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30% 이상의 주식 부분들이 이미 매집 부분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흔드는 거 가지고 삼성전자 끌어올리고 나머지 뭐 금요일장에 보시면 목요일장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 전에 이제 종목군들을 급등시키고 나머지 종목군들 움직이지 않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옆으로 횡보하고 SK하이닉스를 좀 받으니까 자동차 업장이 올라오고 그 외에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쫙 올라가죠.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시총 상위 종목군하고 나머지 종목군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이 급등락 부분들이 좀 편차가 좀 크죠. 현재 시장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거기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에서 코멘트 드렸을 때 630포인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63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내에서 주가의 하락 부분이 진행됐을 때 가장 먼저 그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아는 종목군들 그 회사의 뭐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됐고 뭐 대주주는 누구이고 그 회사의 임원은 어떤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커 가려고 하고 있고 이거에 관심을 두다 보면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관심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쏟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런 종목군 잘하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 종목의 어떤 의외의 이슈, 단기 이슈 부분들로 급락 부분들이 나올 때 있죠.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 자동차 섹터 부분 강조를 좀 많이 드렸으니까 자동차 섹터가 생각이 좀 나요. 사드 관련된 부분들로 많이 크죠. 사드는 뭐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크지만 밸류상으로도 밸류상이 좀 낮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 같은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 회사의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 단기 하락 부분들이 나오면 그 종목이 싸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수는 더 쉬워요. 지수의 밸류상 여러분들한테 뭐 글로벌 ISM 지수 아셔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딱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성격 부분들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가면 수출할 대상도 많아지고 물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펀더멘탈 부분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좋아지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리먼 사태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한 1, 2년 전까지 작년 초반에 하더라도 유가가 $20 정도 나니까 디플레이션 걱정 부분도 했는데 유가가 지금 $50, $60까지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 부분들은 물론 인위적인 감산 합의 부분들로 어느 정도 레벨업 부분들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본 베이스 부분도 뭡니까? 글로벌 경기가 다우지수, ISM 제조업 지수가 뭐 6년 내 최고, PMI, 유럽 이런 경기 지표 부분이 살아나는 게 딱 실질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낙폭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그 하반 경지 부분들의 실적이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코스피는 코스닥이다. 물론 코스피가 먼저 가겠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이 그걸 먼저 선행을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건 부분들을 또 추가 하청받는 게 이제 코스닥의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63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내에서 우리가 코스닥 레버리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뭐 코스닥 이 150 레버리지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 지수를 배팅을 해보자. 코스피 레버리지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때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설명을 좀 드렸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기사 중에 정리를 매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때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 ETF의 단타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약 바이오가 아무래도 신고가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두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한 680포인트에서 620포인트대 매수 들어가가지고 680포인트대 차익 실현하고 종목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지만 지금 680이 넘어서 7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봉의 630포인트는 음봉이에요. 음봉. 저가의 음봉이고 지금 680, 700포인트는 장대 양봉이죠. 그러니까 음봉에 사서
양봉의 장대 양봉 이런 차익 실현 부분 하는 이런 전형적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음봉일 때는 매수가 사인이 손실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음봉일 때는 매수 사인 자체가 안 나가고 장대 양봉이 되면 과감하게 배팅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레버리지는 차익 실현했고 여기서 볼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쪽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이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 부분들을 매매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금요일장에 이제 코스닥이 700포인트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700포인트는 600포인트 때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도 과정이에요. 700포인트 일단 올라왔죠. 코스피도 2600, 2600까지 터치는 안 했지만 계속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근데 코스닥이 이제 700포인트 넘어섰어요. 넘어섰을 때, 이 종목군들 누가 움직였나?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 셀트리온이 2% 정도 급등보다 상승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신라젠이 6%, 로엔이 4%, 메디톡스가 거의 한 7% 정도, 휴젤도 3%, 다 대부분 상향 부분들이 뭡니까? 이쪽 바이오라든지 제약,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고가 부분들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보면 셀트리온 특히 시총. 그래서 그 신라젠이라는 종목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자주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 인덱스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 종목군이 기본적으로 추세 부분들을 상향하면 여기 계속 순환매 부분도 돌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영역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끌고 가는 거고. 지금 만원대 이하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거의 8만원대, 9만원대가 근접을 합니다. 8배, 9배 이상 올라왔죠.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종목군의 기대감이라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9배, 10배, 특히 10배 넘어가면 탈력이 상당히 확 줄어들어요.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워낙 많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전체적으로 보면 시총 상위 종목군, 상승했던 종목군들 보면 이쪽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제약, BT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지수 상승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기본 성향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700포인트 선을 넘어섰죠. 자, 700포인트 넘어섰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시세 부분들이 계속 분출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흐름 부분에 이제 가장 큰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게임주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두각 부분은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 게임주 같은 경우에 그 법안에서 우리나라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이템 구제 부분 50만원 정도 이렇게 한정이 좀 돼 있다면서 이거 관련된 규제 법안 부분들이 또 올라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펄어비스라는 그런 시총 상위 종목군도 최근에 상승세 부분들에서 오늘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금요일장에 1% 정도의 하락 부분도 좀 진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볼 부분들은 지난주에 주 초반부터 주 후반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렇다 하면 이쪽 그 바이오 쪽 BT 관련된 종목군에 소리소문 없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거의 한 20% 이상 올라왔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서 버렸고 HLB도 마찬가지고 애니젠, 케어젠, 그 다음에 안트로제 이런 종목군들은 말씀드렸을 때보다 거의 10% 거기서 30%까지 진폭 부분들을 만들면서 상승 주도 섹터 부분으로 나왔는데 아직 색깔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색깔 부분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옵션 만기 때 이게 또 활발하게 다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뭡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걸 일단 열어두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 기간상으로, 옵션 만기에 저의 20년 이상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 옵션 만기 전에 이 개별주들이 상당히 또 활발히 움직여요. 왜? 지수는 가다 놓고 서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포지셔닝 싸움 부분들을 하면서 지수는 가다 놓고 개인 플레이 부분들로 개별 종목군들이 툭툭 치는 테마 장세, 순환매 장세 부분이 빠르게 일어나는 상향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장에 보시면 그 선상으로 움직였던 게 마감 시향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코스닥 쪽에서 방금 전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올라왔지만 주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게 코스닥 제2의 코스닥 붐 이걸 파격 세제 지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금융위하고
기재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이 추진, 방송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코멘트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부 주도로 하는 부분에서, 정부 주도로는 다 하지 않아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어느 정도 자본 투자 부분들을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우리나라 이쪽 벤처 쪽에서는 팁스라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유망한 기업들을 선정을 하면 거기에 정부가 R&D 비용이라든지 자금 지원 부분들을 하는 그런 사이클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플러스 알파는 이제 세제 개혁안, 세제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나요. 이걸로부터 2000년도에 뭐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려요. 2000년도 벤처붐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기재부가 코스닥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사업 손실 준비금 제도의 도입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 초반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업 손실일 때 우리 대손 충당금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손 충당금이 있을 때 이걸 일부러 적립을 해두죠. 사업 손실 준비금도 이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것에서 이 적립금 부분들은 당해년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부분도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손실 준비금이 30%라면 100억을 본 회사가 원래는 과세 기준이 100억인데 30%가 30% 일단 제외해서 손실이란 준비금을 놔두고 70억만 법인세 비용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예전에 99년도에 이걸 처음 도입해가지고 비슷하죠. 2002년도까지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 99년도, 2002년도 보면 코스닥 붐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2002년도 코스닥 붐이 단계적으로 꺾일 때 거의 끝났죠. 그리고 2003년도 이후부터는 코스닥 전체 기업들이 아니라 상장 벤처기업 대상으로만 시행하다가 2006년에 폐지됐어요. 폐지된 걸 다시 시행을 하죠. 다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가지수 2000선부터 1900선부터 계속 업 정고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것은 가장 기본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주요 290기업 기업의 2015년도 영업이익 부분들을 보니까 5조 4천억이었어요. 근데 16년에는 6조 7천억, 올해는 지금 9조에서 지금 10조까지 지금 나오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스닥이 예전에 고점 부분을 못 넘어섰어요, 여러분들. 못 넘어섰어요. 근데 예전에 고점에 나왔을 때 2015년도 영업이익 5조짜리예요. 근데 16년에는 6조 7천으로 늘어섰어. 17년도에도 9조로 넘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은 이미 돌파됐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밑에 있어. 저평가죠.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제 기획으로서 좀 뭔가 워밍업을 좀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연기금에서 지금 투자 비중 부분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부분은 코스피가 워낙 집중이 되어 있기에 코스닥 쪽에 투자 부분을 했을 때 그 매니저 평가 부분들을 잘 받으려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기 위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장기업 합인 니케이 400 지수, 어떻게 보면 뭡니까? 코스닥 쪽에서 자금 투입 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덱스 부분들을 만들어준 것도 바꿔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상승 부분이 점프했던 게 무슨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글로벌 전체로 바이오 시밀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부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부분들을 하죠. 이전 상장을 했을 때 거기에 인덱스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수급 부분도 없지 않다는 걸 보시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어떤 인덱스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자금 큰 운영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 부분들은 편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지수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코스닥 150에 저희들이 예전에 현재 위치 부분 어떻게 매매를 했던가, 그리고 이제 제가 주 후반에 코스닥 상품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 레버리지 상품 부분을 설명했던 것처럼 반대되는 상품도 있다고 설명 번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죠. 양쪽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매매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상승일 때 레버리지, 하락일 때 인버스. 그렇지만 이 과중에 코스닥의 290개 영업이익 부분들이 2015년도 5조 대인데 지금 거의 더블 이상 9조 대,
중후반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주가지수 부분은 옆으로 지금 거의 움직인 부분들이 없어요. 연봉으로 보면 이익은 올랐는데 주가는 그대로야. 그럼 뭡니까? 저평가 영역이죠. 그래서 코스피 1900선, 2000선 넘어가고 2200, 2300선 넘어갔을 때 정고점 넘어갈 파동 부분이라 얘기를 드렸죠. 왜? 기본 베이스가 실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에다가 정부정책 관련된 모멘텀 부분들도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가 700포인트는 여러분들한테 7월달부터 얘기 드렸는데 됐죠. 근데 이제 지금 700포인트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럼 다음 타겟은 뭘까요? 750포인트. 이 부분들 때까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750 판단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완급 조절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기대 부분들 한번 그려보시면서 첫 번째 방송 부분들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장이니까 방송 내용하고 노래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좀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을 노래를 노을 노래를 한번 선곡을 했는데 저녁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은 저녁에 올려드릴 것 같으니까 저녁 방송에 좀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첫 번째 방송은 코스닥 750포인트 어려울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도 가슴이 뛰는 것 그대가 내 마음에 다녀갔었나봐 우리 사랑은 또 스쳐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 내가 어느새 그대 이름을 불러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도 기다릴게 여기서 사랑이란 멀리 있어도 언젠가 만날 테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왜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지 그렇게 가슴 아파야 했는지 지금 달려가 꼭 말해주고 싶어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도 기다릴게 여기서 사랑이란 멀리 있어도 언젠가 만날 테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널 사랑해서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까봐 연기처럼 네가 사라질까봐 난 두려워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널 살게 해줄
널